자,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보는 모의고사 영어 영역 시험을 칠 때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면서 글을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습니다. 이때 이 글의 주제를 가능하면 어떻게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스킬 7가지를 설명을 하고 그 스킬을 적용해보는 적용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들어갈게요. 1번 수능 영어 영역 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능에는 대략 25개 정도의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글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세계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영어로 된 글이라 하더라도 이 글을 읽는 것은 결국은 주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꼭 국어 시간 같죠? 그렇지만 사실이죠. 특히나 영어 영역의 글들은 설명문이라기보다는 주장문이 많습니다. 물론 설명문도 있어요. 그런데 설명문은 그냥 정보 파악만 하면 돼요. 사실과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나 이런 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장문은 그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안에 담겨 있어요. 그거를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주제를 가능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표현할 때 다음 글의 주제는 다음 글의 주제는 다음 글의 주제는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서 다음 글의 요지를 찾으시오. 가장 적합한 제목을 고르시오. 밑줄진 부분의 함축적 의미를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독해 문제의 4분의 3 이상은 사실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를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영어의 한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만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의 글에 대략 단어 수는 200개 이상, 줄 수도 10줄 이상이 넘어가요. 고3이 되면 더 많아집니다. 시간은 한 지문당 1분 30초 정도밖에 배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압박감, 그리고 그 많은 단어와 줄을 다 읽어내야 된다는 정신적 부담감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무작정 읽어가는 거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답이 헷갈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잘 찾는 게 중요한데 이 모든 글들이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응집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글은. 그래서 오로지 한 단락에 하나의 주제만 있기 때문에 그 뒷받침 문장을 통해서도 주제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고 토픽 센텐스를 찾으면 더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주제랑 반대되는 내용 같은 그 글들도 그런 어떤 문장들도 결국은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대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나온 supporting sentence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결국은 이 많은 문장들과 단어들의 조합에서 결국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는 딱 하나다. 요거를 머리에 잘 꽂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 자리를 확실히 찾아내고 그 부분만 정확하게 정독을 해서 의미 파악을 한다면 수능에서 시간이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수능 영어 영역의 구성과 유형 분석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수능은 70분 배정이고요. 영어 영역이. 듣기는 25분, 독해는 45분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45분 동안에 28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1.5분, 즉 1분 30초 정도 배당이 됩니다. 이 독해 45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A, B, C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주제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유형은 이 정도고요. 주제를 직접적으로 찾는 것은 아니지만 주제를 알아야지, 즉 흐름을 알아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유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전혀 찾을 필요가 없는 유형도 이 정도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전체 A, B가 다 주제를 알아야지 잘 풀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독해 전체 문항의 3분의 2 이상이다. 이런 게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자리를 찾는 스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수능 영어 영역에서 글은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글이 문단이 있을 때 topic sentence, 주제문이 나오고 supporting sentences, 뒷받침 문장들이 쭉 나오고 conclusion, 결론이 나와요. 딱 순서가 요렇지는 않아요. 요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 답을 찾기가 가장 쉬운 경우에 해당되지만 요새는 다양한 변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주제문에 해당되는 문장이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왜 내 주장이 옳은가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들이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뭐 열거를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 수도 있고요. 실험 결과를 가지고 뒷받침을 할 수도 있고요. 비교나 대조의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포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면 땡큐. 그러면 그 결론하고 내가 앞쪽에서 파악한 주제가 같다는 걸 보면서 내 답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론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문제를 풀면서 글의 전개 구조나 아니면 주제 자리 찾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제 찾는 방법 한번 봅시다. 7가지 제시해놨죠. 자, 1번 반복 어구를 통해서 주제를 찾는 방법. 자, 반복 어구라는 거는 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를 말합니다. 왜 반복될까요? 이 글에서 핵심 소재에 해당하기 때문이겠죠. 자, 소재라는 거는 이 글에서 내가 풀어나가려고 하는 주제의 핵심에 해당되는 어떤 그 이야기 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소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소재를 하나 더 찾는다면 정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환경오염과 정부라는 소재가 글 속에서 빈번하게 자꾸 나온다. 그러면 뭔가 주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주제가 되겠죠. 자,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의 주관적인 정의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평을 해놓으면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은 정부의 정책 실패. 자, 요렇게 된다면 이게 주제문이 되겠죠. 물론 이게 사실이란 말이 아니에요. 글을 쓴 글쓴이의 견해라는 거죠. 어떤 글은 환경오염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글은 정반대로 환경오염은 정부의 정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글에서 글쓴이는 뭐라고 소재를 골랐고 그 소재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제겠죠. 그죠? 그런데 일단 소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재를 잘 찾으면 내가 어떤 글에서 소재가 환경오염이라고 봤다. 그러면 그 밑에 선지에서 환경오염이 들어가지 않는 선지는 대부분 답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들어가지 않는 선지를 소거법으로 X를 해보면 한 3개 정도가 날아가면서 2개만 딱 남아서 정답이 이렇게 추려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먼저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요새 수능시험에서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소재를 그대로 똑같이 제시해 주지 않아요. 계속 환경오염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사자에 대한 글이라고 하면 계속 사자 이렇게 계속 똑같이 제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사자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해도 사자 이렇게 하지 않고 사자 2번 정도 3번 정도 하고 나서는 호랑이의 라이벌, 그 다음 동물의 왕, 먹이사슬의 가장 정점에 있는 동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정말. 요게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어떤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풀어갈 때 반복어구를 똑같은 표현으로 계속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결국 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가를 잘 파악해서 결국은 이 글에서 하려고 얘기하려는 게 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주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접디, 요거 요새 유행입니다. 어떤 글을 쭉 풀어가다가 한 3분의 1 지점이나 많게는 반 지점까지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갑자기 거기서 뒤집어요. 뒤집을 때 역접어는 however, but, but still, yet,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문장을 조금 적다가 중간에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역접어고요. 이런 역접어가 나오고 나면 앞에서 통념을 제시하거나 어떤 글의 시작 부분으로서 어떤 환기를 위해서 제시한 내용을 갑자기 뒤집어서 글쓴이가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을 제시할 때 이 역접어 뒤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역접어가 보인다 하면 그 뒤에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 앞에 있습니다. 예시를 제시할 때는 for example, for instance, 요런 아니면 for illustration, 요런 거 뒤에 예시를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얘를 왜 들까요? 어떤 앞에 주제문을 얘기하고 나서 그 주제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겠죠. 그래서 요 앞에 예시가 나오기 앞부분에 앞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주제라고 해야 되죠. 자, 예시를 제시하기 앞부분에 주제가 나오고 뒤에 예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그 앞에서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질문과 대답. 자,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글쓴이가 자기가 다 알고 글을 쓰는데 뭔가 환기를 위해서, 강조를 위해서 질문하겠죠. 도대체 왜 환경오염이 벌어진 줄 아는가? 아니면은 환경오염이 이렇게 심해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왜 환경오염이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나서 자기가 알아서 뒤에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나서 뒤에 대답이 주제의 경우가 많겠죠. 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질문을 던진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대답이 주제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요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주제문일 확률이 많아요. most, best,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그 다음에 생각과 관련된 표현 think, need, advise, urge, insist, demand, suggest. 그 다음에 해야만 must, should, have to, 해, 명령문. 요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주제문일 확률이 많다는 거죠. 글쓴이가 주장을 하고 싶으면 자기 생각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있으면 주제문일 확률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양보의 부사절이 있어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표현 뒤에 주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절이 주제문일 확률이 많아요. 왜? 주제문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이러한 뭐 상황은 뭐 사람들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앞에 뭐를 깔고 뒤에 주제문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 뒤에 주절이 주제문일 확률이 많다. 그 다음 7번 구두점. 이거는 모르는 학생들이 좀 제법 있던데 마침표나 쉼표 빼고 이런 거 있습니다. 콜론이지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지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대시지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다운표지요. 자, 이런 것들을 왜 쓸까요? 중요하니까 쓰겠죠. 자, 이런 것들 뒤에 나오는 표현은 집중해서 정독하고 잘 파악해 놓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 내용이 나오면서 주제문이 나올 확률이 많다. 아니면 적어도 주제문 아니라도 주제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어쨌든 요런 주제 찾는 방법들을 통해서 주제 자리를 찾았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맨 밑에 conclusion으로 내려갑니다. 맨 밑이 conclusion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맨 마지막을 문장을 다시 정독해서 읽어보고 내가 파악한 주제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중간에 거는 볼 필요도 없이 선지로 내려가서 선지 분석을 해서 정답을 찾으면 되고요. 만약에 뒤집어진다? 다르다라고 하면은 중간에서 내용이 뒤집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컨클루전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서 다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락의 주제는 무조건 한 개이기 때문에 위에서 파악한 주제와 만약에 결론이 같다라고 하면 정말 땡큐 상황이죠. 다른 주제인 지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